네, 강원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 다행히 불길은 잡혔지만 피해는 엄청납니다. 발화 원인과 산불이 커지게 된 배경,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진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윤호중 산림과학원 산림부전 연구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다행히 밤사이에 재발화 소식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인제 지역에서는 아직도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면은 고성하고 강릉 지역은 좀 안심을 해도 되는 단계인 건가요? 밤새 재발화가 생기지 않았다면 예. 또 다른 이유로 또 발생한다면 모를까 지금 하저로서는 일단 안심해도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도 지금 뭐 잔불 위험성을 거론하시는 잔불이 분들이 많잖아요. 발화했다면 예. 벌써 발화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더라도 좀 남아는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거의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되지만 예. 어쩌녁보다는 무척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예. 네. 이번 산불로 축구장 면적의 735배가 잿더미로 변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산림 소실과 인명, 재산 피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아시다시피 여러 번 발표됐습니다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산불 같은 경우는 한 250헥타. 예. 그다음에 그 강릉 같은 경우 같은 면적에 250헥타이고요. 인제 산불은 현재 그 25헥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산림이 525헥타 지금 소실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사망이 한 명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제 산불 때문에 사망을 했고 주택은 한 125채, 그다음에 상가는 창고가 한 동 그 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진화에 역점을 뒀다면 앞으로 또 추가적인 수색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현재까지 피해는 계속 집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건 지자체를 통해서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재발화가 좀 문제가 되는데 재발화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단기간보다는 한 2, 3일 정도는 좀 시간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운대 그 산불도 아시겠지만 만 48시간 지나서 재발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게다가 여기는 피해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지역을 일일이 본다는 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잔불 감시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교수님, 일단 정부에서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특별 재난 지역 선포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이게 선포가 되면 어떤 그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재난 사태를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예. 효과적인 재난 수습이 가능하도록 예. 공무원을 비상 동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물자를 동원하거나, 공무원들 비상 수집하고 또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는 그건 아니고, 그 사태를 그러니까,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것을 거고. 조치면서 또 주민들이 강제 피난 명령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안 들을 사람이 없지만 그럴 때 그 개인이 그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권한이 주어진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한다는 것은 복구를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금융적, 의료적 지원을 국가 예산으로 해줄 수 있다.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자연재해로 얻을 수 있는 피해액의 2.5배 이상 되거나 또는 그 사회적 재난의 경우 산불 같은 것은 그 지역 자치단체의 능력으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국가 돈으로 해주겠다. 시기에서 재난 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고 재난 지역을 선포하는 것은 국가에서 돈을 줘서 도와주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부가 피해 규모에 따라서 이거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경우가 얼마 만에 지금 선포를 검토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 재난 사태 선포한 거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아마 종종 있었죠. 한 지금 3번, 올해 들어서 이 법이 만들어지고 3번인가 4번인가 될 겁니다. 기름유출 사고 이후 한 12년 만이라고. 12년 만인데 그때 법이 생긴 이후로 한 서너 번 정도 될 겁니다. 자, 아무래도 이번 최악의 산불이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좀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발화된 원인, 그다음에 확대된 원인,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예, 예. 엄청나게 건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대기의 습도가 아닌, 그건 보통 상대 습도를 얘기하는데 예. 실효 습도라고 해서 목재의 건조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예. 이 실효 습도가 아마 10% 이하였을 거예요. 예. 엄청나게 건조해서 약간의 불씨만 있어도 바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상황으로까지 건조가 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이 쉽게 붙을 수 있었을 거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대된 이유인데, 이 지역에서 이 시점에는 양간지풍이라고 해서 양양과 고성 사이에서 부는, 간성 사이에서 부는 엄청나게 빠른 바람이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이맘때는 항상 오는 건데요. 예. 예. 그게 아마 초속 34m까지도 아마 자, 발생했었던 교수님 모양인 저희가 건데.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 양양과 간성 사이에서 부는 바람으로써 지금 왼쪽에 있던 그 기단이 예,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예. 단열 팽창되면서 스스로의 공기 온도도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습도도 낮아지죠. 이게 여태까지 건조했는데 더 건조해지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그 양간지풍은 지금 저 국지적인 간풍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초속 30m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초속 이번 30m라고 하면 그랬고요. 예. 거의 그 차로 갈 적에 시속 100km, 110km 정도의 저거거든요. 그럼 30km라고 하면 잣나무 가지도 뿌리가 뽑히고 사람은 서 있지도 못할 정도의 바람입니다. 예. 그런 바람이 심하게 불어놓으니까 쉽게 발화했죠. 빨리 번지죠. 그냥 거의 초기 진화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된 것으로 예.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그 특히나 이제 피해가 크게 와닿는 거는 민가 피해가 좀 많았었잖아요. 뭐 인명 피해도 맞습니다. 있었고요. 그런 과거 사례하고 좀 비교해 보면 좀 역시 최악의 산불로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면적으로 보면 뭐 2000년도 동해안 산불이 뭐 가장 큰 예. 피해가 되겠는데 뭐 예. 23,000헥타가 탔으니까 지금의 뭐 상당히 큰 뭐 규모죠. 그리고 이제 그 인명이나 재산 피해 같은 경우는 인명 피해는 한 명으로서 뭐 부상자가 약간 있었습니다만 뭐 그렇게 뭐 크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주변에 그 시내 중심까지 이제 갈 우려가 있었기 예, 때문에 예. 상당히 우려를 좀 많이 했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초점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이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게 첫 번째고 다음에 이제 국가 아주 중요한 시설 이런 것에 이제 그 진화를 하는데 초점을 많이 뒀고요. 이렇게 산림에서 주택으로 넘어오는 이런 산불이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예. 이번에 발생한 산불이 2005년에 낙산사 전소시킨 양양 산불이랑도 닮았다고 하고 또 지난해 산불이 났던 캘리포니아 산불과 또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비슷합니까? 이게 이제 그 강한 그 바람, 속도, 풍속이 이제 상당히 유사했는데 양양 같은 경우 한 4.4m/s 됐는데 이번에 한 5m/s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발화 지점부터 그 동해안까지 딱 7km 정도 직선거리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5m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전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2시간 안에 그 직선으로 그냥 동해안으로 지금 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양간 지풍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캘리포니아는 또 다른 그 비슷한 불인데 산타아나 바람이라고 있어요. 예. 뭐 비슷한 성향을 나타내는데 이제 고도를 넘으면서 빠르게 그 폭포수처럼 내리는 그런 어떤 바람의 풍속이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자, 저희가 뭐 지금 이틀 전부터 뉴스 특보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비교적 좀 진화가 빨리 됐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상당히 그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과거 사례라든지 아니면 해외 사례랑 비교했을 때 왜 그러냐면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 캘리포니아 산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뉴스를 전달해 드리면서 며칠 동안 그 피해 소식을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에 비한다면 좀 빨리 진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캘리포니아도 한 달 이상 갔죠. 예. 그리고 그 2000년도에 고성에서부터의 삼척까지 산불도
약 2주 갔어요. 2000년도에 낙산사 태울 적에도 사나을 갔거든요. 예. 그 이상 그때는 또 갔 재발화가 예, 있었고요. 재발화도 예. 있었고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요번에 재발화가 없다면 예. 이거 하루 이틀 만에 끝났잖아요. 예. 그냥 산림청 산불 진압대원들 또 소방관들 더 나아가서 군인들 그 지역에 있는 2만여 명의 그 군인들 참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국가에 충성하면서도 예. 산불 끌어 나와서 예.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진짜 잘 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자, 뭐 일반 공무원분들도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번 화재에서 가장 고생하신 분들이 소방관 분들일 텐데 이 활약 영상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고성의 심각 바람 때문에 진화를 한다는 게 사실. 우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자, 이 산불이 난 다음에 대응 3단계까지 발령이 됐었잖아요. 그럼 이번에 투입된 소방 인력이라든지 장비도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들 헬기가 지금 총 61대가 들어가서 예. 그 진화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예. 주부를 잡는 거는 이제 헬기가 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들 헬기가 뭐 47대고 나머지 또 군, 또 소방 뭐 이렇게 임차 헬기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이제 지금 연달로 산림청 헬기가 47대란 말씀이시죠? 예, 총 41대인데 예. 뭐 투입된 거는 뭐 다는 아닙니다. 예. 하여튼 그 61대가 서로 협업하면서 예, 예. 진화를 주부를 했고요. 예. 잔불은 아무래도 이제 나머지 있는 지자체 분들이 남아서 이제 잔불 정리를 하게 되고 일단 주불을 꺼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잔불에 대한 그렇죠. 우려가 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역대 최고로 많이 집중된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제 고도로 그 훈련된 분들이 계세요. 그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라고 이분들이 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뭐 훈련도 많이 했고 또 산불이 일어나면 경험도 많아가지고 야간에 투입해서 그 굉장히 주로 위험한 많이- 작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헬기로 불을 끈다는 게요. 헬기로 불을 끄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산지는 좀 덜 위험한데 이 송전탑이 있는 이런 데는 이제 굉장히 위험해서 주로 이제 주불을 못 끄는 이유가 이제 그 지역을 좀 더 높이 날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의 분산도가 좀 멀리 퍼지기 때문에 집중 타격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송전탑이 있는 경우로 가장 마지막에 약간 진화가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뭐 거기가 제일 마지막에 된다고 했는데 산불 같은 경우에 건물 화재랑 비교했을 때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진화 작업을 진행하나요? 이게 기본적으로 다른 게 포인트 소스와 난 포인트 소스로 좀 구분할 수가 있는 게 주택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이게 불이 날아가 가지고 뭐 2km를 날아가거나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산불 같은 경우 요번에 인재를 보시면 아는데 여기저기서 산불이 났는데 그게 뭐냐면 그 비화라고 그래서 불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나무가 불이 타면 불이 타는 이유가 이제 정유 성분이 있어가지고 빨리 타는데 게다가 솔방울이 있어가지고 이게 불이 타면 가벼워지잖아요. 예. 딱 뜨면 바람이 강한 바람에서 그게 2km까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아간 다음에 다시 재발이 되고 거기서 불이 시작돼 가지고 날아가다 보니까 뭐 주택 산불하고 많이 다른 게 이제 비화라는 부분이 있어서 더 강한 바람이 가장 좀 원인에 의해서 그런 게 우려가 됩니다. 네, 아까 또 다른 건물 화재 진압하시는 소방관분들과 달리 특수훈련 받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점이 또 다른 건가요? 이게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가는 250m 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 집중된 지역계에 있는 거하고 이만큼 이렇게 산림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진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다른지.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그 국내 국외적으로 좀 훈련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을 집중 훈련시켜 가지고 이제 투입하게 돼서 또 한 번만 투입해서는 사실 다 익히지 못하니까 지속적으로 뭐 그분들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이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훈련이긴 한데 예. 소방대원들은 인명구조할 때나 헬기같이 높은 데서 밑으로 레펠을 해서 내려오는데 산악 그 화재 진압대원들은 산에서 높은 곳에 사람이 못 올라가잖아요. 네. 예. 그럼 헬기를 타고 산에서부터 깎고 그 지역에 뛰어내립니다. 예. 그럼 바람은 쌩쌩 불죠. 네. 그다음에 지금 그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까무프라는 헬기는 로터가 심하게 돌아서 하양풍이 셉니다. 그러면 그 로프를 타고 내리는 그 산불 진압대원이 그 로프가 꼬여서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예. 훈련이 형식은 거의 비슷하면 상황이 산불 진압대원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그 산으로 뛰어내려야 되는데 예. 그 다음에 위험한 것은 끄면 다행인데 끄지 못한 상태에서 불이 다시 살아난다. 고립되겠군요. 그럼 고립돼서 그냥 며칠 전 그 중국 수안선에서 예, 소방대원들 예, 죽은 거 뭐냐 예. 죽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냥 건물 하자에서 소방대원이 죽을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히 있지만 예. 산림 화재의 경우에는 너무 급작이 바람 방향이 바뀌니까 예.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면 그러한 모든 위험성을 가정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것이니까 예. 더 까다롭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훈련의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 기회에 좀 짚어봐야 되는 게 산림청 진화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좀 충분한 편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이만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많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그렇게 자주 나지만 하도 넓어가지고 그걸 카바를 못 해가지고 예, 예. 수준이 안 되고 또 다른 나라에도 산불이 많습니다만 못 사는 나라 같은 경우는 그만한 어떤 능력을 갖추지를 못해요. 어떤 헬기라든지 아니면 예. 헬기를 운용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진화대. 이 진화대 분들은 아직 좀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진화대를 좀 늘려가지고 실제 주간에는 이제 산불이 그 헬기가 진화를 주로 하지만 야간에는 또 야간에도 몇 번 껐습니다. 그건 뭐냐면 헬기가 끈 게 아니라 진화대가 껐거든요. 예. 그래서 진화대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화재 원인에 대해서 좀 짚어볼게요. 일단 고성 산불의 경우에는 전신주에서 발화가 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이 강릉 산불 같은 경우에는 민가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체적으로 이번 산불하고 상관없이 예. 산불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 두 가지가 있는 가운데 자연적인 요인은 뭐 번개를 갇힌다든지 또는 그 마른 나뭇가지끼리 강한 바람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자연발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인위적인 문제로는 입산자가 실화한다든지 또는 주택에서 생긴 화재거나 논두렁, 밭두렁 소강할 때 피는 불이 산으로 옮겨 분다든지 막 이제 원칙적으로는 막 그런 정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즉 번개나 이런 것 등에서 발화됐다고 생각되는 적은 거의 없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 산불 때 남한하고 북한하고 똑같이 그 산불이 동시에 많이 생겼거든요. 그때 어떤 학자가 번개에 의해서 마른 번개 있지 않습니까? 불이 붙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서 한때 그것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막 그렇지 않다라고 새로운 주장도 나오게 했고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화된 것은 거의 없고요. 현재 기록이 있는 것은 인위적인 요인인데 입산자 실화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은 못 하겠는데 이 시기에 산불을 끄고 있는 이 시기에도 산에 가서 쓰레기 태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2000년도 산불 났을 적에도 저 삼척까지 고성에서부터 내려가면서 불 끄는데 불 끄고 있는 가운데서도 동해 그쪽 어디에서 누가 산속에서 쓰레기 태우다가 불이 또 났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요인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일반적인 산불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 산불은 어떻게 발생한 걸로 보시는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번 산불 원인은 말씀하신 대로 전신주 쪽에 이제 고성을 했고 그 나머지 두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식이라는 게 그 산불에 나타나는 그
최초 발화지를 정확히 찾는 건데요. 예. 그 지역이 만약에 그 주택이나 뭐 농지라 그러면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그래도 이제 해운대 쪽에서도 그 노인정에서 이제 쓰레기 태우다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포인트를 찾아가는 게 이제 감식 기술인데 예. 저희들이 이제 이 감식 기술을 그 저희들 과학원에서도 하지만 이제 몇 군데 산불 협회라든지 해서 앞으로는 이제 그 법을 바꿔서 전 그 산불에 대해서 지금 감식 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산림청 정책 방향을 정하고 있고 이것도 아주 특수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 자, 어제 또 공교롭게 식목일이었잖아요. 나무를 심어야 되는 날이었는데 대규모로 화재가 발생해서 산림이 훼손이 됐는데, 자, 봄철에 이렇게 4월에 대규모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또 이유가 있다면서요? 우선 그 지난 겨울에 예. 비가 많이 안 오는 경우가 많지요. 예, 예, 예. 네, 뭐 작년 겨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봄철에는 그 눈비가 많이 안 온 상태에서 상대 습도는 겨울철에는 낮은데 예. 봄이 되면 뜨뜻해지니까 그 상대 습도가 상당히 낮아지지요. 네. 거기다 시료 습도도 낮은 상태니까 결론적으로 매우 건조한 상태니까 발화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항상 봄에는 거기다가 또 특히 강원도 지역은 그 이 시절에 바람이 세게 부니까 강원도가 아주 많이 나고 있지요. 예. 예. 네. 또 한 가지 좀 덧붙일 문제는 아무래도 기상의 요인도 있지만 사람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때가 한식일 때니까 그렇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부장님. 일단은 뭐 불이 꺼졌으면 이제 복구가 우선이잖아요. 일단 훼손된 산림을 복구해야 될 것이고 잃어버린 보금자리를 복구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좀? 그게 이제 소형 산불이 있고 이와 같이 그 대형 산불이 있는데 예. 대형 산불에서는 그 대형 산불 기술 지원 단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복구 계획을 지자체에서 세우게 되면 예, 예. 그것들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전문단을 꾸려가지고 예.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구 계획을 세우고 예. 연차적으로 이제 예산을 따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산림복구는 뭐 그렇다 치고 이 주민분들 주택 가옥 피해 입은 것들은 그 만약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부로부터? 정부에서 그 지원을 충분히 해줍니다. 물론 예. 소실된 비율에 따라서 예, 예. 지원되는 금액이 다소 틀립니다만은 예. 뭐 아쉬운 대로 새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의 지원이 가능해 왔습니다. 예. 예. 근데 복구 그 작업 기간 동안 또 임시로 아. 대피할 시설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례를 보면은 새로 지을 기간 동안에 예. 자치단체에서 컨테이너 박스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 준비해 주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또 그 저 음료 시설도 갖춰주고 해 왔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그런 조치가 있겠지요. 예. 예. 네. 복구 작업 관련해서 아까 뭐 다시 심을 나무를 얼마나 할지 또 수종을 뭘로 할지 정하는 것도 고민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소개해 주시죠. 예, 그게 이제 복구라 그러면 뭐 지역별로 많이 다를 거 아닙니까? 네. 사람들이 안 가는 완전히 뭐 산골짜기 뭐 산지도 있고 또 도로나 그 주택 주변에 있고 그런 부분이 다 그 서로 입장이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뭐 일반 산림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린 나무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어린 나무일수록 생존력은 큽니다. 그렇지만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저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다른 경관림 조성이라는 다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거기에 따라서 수종이나 뭐 그 배치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됩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기간은 뭐 수종을 심는 데는 뭐 예산에 따라서 1, 2년이면 되겠지만 회복에는 뭐 한 50년, 예. 토양은 100년이나 걸리는 그런 아주 좀 긴 기간을 요합니다. 예. 자, 교수님.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일단 사망자가 1명 나왔고요. 뭐 부상자도 한 10여 명 된다고 하고 그 가옥 피해도 좀 있었는데 그 이번 화재 이 정부 대응이 매뉴얼에 따라서 좀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세요? 어떻게 보셨나요? 잘 이루어졌다고 지금 보입니다. 어떤 점에서? 우선 신속하게 대응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재난 지역을 재빨리 선포하고 예. 그래서 그 모든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고 아주 잘된 그림으로 보입니다. 예. 예. 우리 부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좀 보완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보완될까요?
예, 뭐 저희들은 이제 이번에도 그 협업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뭐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그 위기 대응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러 기관이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협업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소방이나 또 저희 산림청이나 또 이 다른 어떤 지자체, 행안부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협조됐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도 첨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고요. 저기 산불이 발생하고 나서 또는 큰 재난이 발생하고 나면 예.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꼭 해줬으면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예.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선무 대책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그 PTDS 즉 그 트라우마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트라우마는 첫 번째 지역 주민을 선무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방법. 두 번째 거기에 참여했던 공무원들, 소방 공무원이나 산불 진압대원들 그 트라우마 때문에 무척 괴로워해서 그 직을 끝까지 못하고 도중에 사표내 고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꼭 있었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진주 서울시립대 소방광대학과 교수 그리고 윤호중 산림과학원 산림보전연구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